안녕하세요. 일상에서 기억하는 은혜 토부입니다. 오늘의 토만사를 통해 모시는 분들은 이세범님과 유영철님 부부를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두 분이거든요. 저는 평상시에도 친분이 있어서 말도 편하게 하는 사이여가지고 이렇게 존댓말 쓰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어색한데 일단 두 분 직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그 두 분의 근황을.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사용자가 직접 화면을 보고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EBS에서 작가로 일하고 있고요. 다큐잇이라는 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지식 채널 2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명의라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분을 모셔가지고 이제 토만사의 이제 공식적인 질문들 몇 가지 나올 텐데, 그중 첫 번째,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고 어떤 모습이 좋아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셨는지. 만난 스토리는 제가 나눠요? 네. 제가 알기로도 세모님이 나누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2023년에 저희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지금 남편은 21년 말에 교회 처음 왔었나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새신자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교회에 왔는데 이제 청년부에 소문이 난 거예요. 걔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참한 형제가 왔다. 괜찮은 형제가 왔다. 그래서 이게 참한 형제가 왔구나. 약간 이런 얘기를 그냥 듣고 되게 괜찮게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누군지도 잘 몰랐는데, 근데 이제 제 친한 동생이 너무 괜찮은 형제라는 이제 소문을 듣고 소개팅을 몇 번 시켜준 거예요, 남편한테. 타인들과? 네, 다른 사람, 저 말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다른 사모님들과 이렇게 소개팅을 몇 번 하셨는데 동생이 워낙 좋게 봐가지고 소개를 해줘서.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어서 제가 교회에서 한창 잘 때였었거든요. 근데 동생이랑 같이 자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갑자기 네. 만나는 첫날 역사 안에 있는 그렇게 돌아가는 회전 초밥집에서 약속을 잡아가지고 여자분이 많이 당황하셨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면서 그러게 그 사람 되게 특이한 사람이네. 약간 이러고 이제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또래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같은 또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만나서 자리에 앉아서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 대화를 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처음 이렇게 입을 열자마자 이 사람 되게 괜찮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좀 첫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웃으세요?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아니 너무 세범스러워서. 그래요? 내가 원래 금사빠가 아닌데. 네. 그렇게 됐네요. 그렇게 그냥 첫 얼굴 하게 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지금의 남편이랑 친하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혼인신고서를 쓰는 꿈을 꿨고요. 그때 욕망이 투영된.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그래서 그날 교회 오는 날이어가지고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남편을 저 멀리서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내가 형철아 안녕! 이러고 인사했는데 약간 이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친한가 보다 그냥 이러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계속 얘기해야 되나요? 나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 결혼이 안 됐잖아요? 그러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리더로 서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대표 리더였어서 이제 맞아요. 남편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남편을 이렇게 케어해야 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명분 삼아서 남편한테 계속 토요일에 너도 공부하니? 나도 공부하는데 그럼 우리 토요일에 만나서 공부하자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토요일에 계속 보자 이런 뜻이었는데 남편은 진짜 공부하자는 의미인 줄 알고 노트북이랑 책이랑 이렇게 다 챙겨온 거야. 나는 공부할 생각이 없는데. 나 진짜. 그러고 한
한 4-5달을 거의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하려고 왔다가 공부를 안 하긴 했는데 공부만 하려고 만났었어요. 아, 그 전까지는 물론 뭐 교제가 아니라 그냥 교회 내 리더랑 부리더 정도의 그냥 교제였군요. 그쵸. 제가 이렇게 형제들을 막 따로 막 둘이서 계속 만나고 이러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매주, 예, 그렇죠. 매주 몇 달을 만났는데 아무 진척이 없어가지고 가끔 이제 하루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자기 전에 그 제 친한 언니한테 막 이렇게 전화하다가 아, 나 오늘 끝장을 봐야겠어. 형철이랑 끝장을 봐야겠어. 이러다가 이제 언니가 이제 진정을 시키거든요. 좀 그러지 말고 진정해라. 아침에 다시 생각해봐라.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아침이 되면 언니 나 좀 진정했어요. 나 괜찮은 것 같아. 좀 지켜볼게요. 약간 이러기를 한 몇 달 반복했었다가 이제 그러다가 겨우 만나게 됐죠. 남편은. 또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왜? 라는 당황스러움이 좀 그쵸. 저는 정말 처음에는 이제 교회 사역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정말 공부할 때도 공부하자는 얘기인 줄 알아가지고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진짜 공부하는 네. 그 모임. 약간 소울메이트처럼 날 생각하는구나. 5개월 동안 소울메이트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봄이랑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고 만나면서 되게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아, 되려 그 시간이 네. 그 약간 되게 재밌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 딱 이런 것 같아요. 어느 한 사람에게는 되게 조급한 시간이기도 하고 어떤 한 사람에게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나고 나면은 되게 두 분께 적절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되게 좋은 잘 익은 김치 마냥 네, 두 분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리더가 되십시오. 예, 권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신 건강하게 사용하시기를. 그러면은 두 분은 이제 결혼하신 1년 됐잖아요. 결혼하시기 전에 그 연애했던 삶, 그리고 결혼한 직후, 그리고 1년 된 지금까지의 살아온 그 경험이 뭔가 좀 달라진 것이 있는지.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되게 보미를 잘 그래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한 사람을 깊게 안다는 게 뭔지는 결혼하고 나서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락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표현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달라서 더 오히려 알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되게 메타인지를 잘해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것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많이 얘기해주고 또 본인이 봤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도 많이 얘기를 해주는 편이라서 그게 되게 저는 결혼하고 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온전히 안다고 생각했지만 결혼하니까 조금 더 깊이 잘 알게 된 과정이었네요. 한 사람의 인상, 삶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세범님은? 저는 꽤 많은 변화가 아니라 거의 뭐랄까 혁명 수준으로 많이 삶이 바뀌었어요. 막 지축이 막 바뀌는 막. 그쵸. 삶의 지축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결혼하기 전에는 한 새벽 3시쯤 잠에 들고 이제 겨우 출근하고 아침에 그 액상과당 커피를 때려 놓고 젤리를 하루에 한두 봉씩 먹고 그다음에 맞아. 매 끼마다 꼭 콜라를 이제 곁들여서 마셔야 하고 이거 되게 편식도 심해가지고 안 먹는 것도 되게 많고 입맛도 약간 초딩 맞아요. 같아서 너무 잘 알았어요. 네. 그냥 정말 아예 그 요리라는 약간 조우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뭐 이렇게 밥을 지어본 적도 없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 맨날 먹는 게 뭐 피자, 햄버거, 뭐 치킨 이런 맞아. 것들을 먹는 게 이제 일상이었는데 남편은 이제 극단적인 건강 찬양주의자셔서 그래서 이제 남편을 만나고 이제 액상과당 커피를 끊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떼를 마시기 시작하고요. 당이 없는. 네, 당이 없는 걸로. 그 옛날에 되게 쓰다고 싫어하지 않았어요? 이거 너무 싫었는데 이게 이렇게 살려면은 나중에는 그 라떼라도 또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라떼를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 거의 집에서 요리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네, 그 처음으로 이제 뭐 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요리를 조금씩 집에서 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삶을 지향하게 됐어요. 되게 나눠주시는 얘기가 극단인데
형철님은 되게 영적인 얘기, 정기적인 얘기 하셨는데 조금 되게 육적인 얘기 해가지고 나 건강해졌다. 그러면은 그래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이 될 텐데 아무래도 이게 다른 두 분이 만났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이게 상대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나 오해나 다툼 이런 게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두 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초반에는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감정 기복도 있는 편이고 또 모든 일들을 이제 가장 먼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생각보다 이제 제가 심각하게 이제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일에 대해서 되게 무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뭐 생각보다 이제 마음이 상했다 아니면 뭐 속상하다 슬프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꽤 어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그런 것들을 비난 아닌 비난을 했었나요? 제가 좀 많이 뭐라고 했었죠. 뭐 무슨 뭐 AI냐, 뭐 로봇이냐, 뭐 비난했네. 챗GPT냐, 챗GPT가 답변해도 그거보다 답변 잘하겠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했었죠. 근데 또 마음 은근히 또 약간 로봇 같을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을 네. 또 많이 마음 상해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반성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저에 대한 감정이나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데 좀 이렇게 힘을 기울였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예를 들어 뭐 불안형인 사람이다. 뭐 아니면 나는 이렇게 뭐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조금 힘든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속상해하는 사람이다. 뭐 나는 조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씩 표현을 해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루틴을 만드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많이 안정됐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무엇보다 남편이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고 또 노력해 주려고 하는 게 보이니까 이제 가끔 잘 뭐 되지 않더라도 아 그래도 저 사람이 그만큼 나를 위해서 노력해 주니까 또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그치 뭐 그럴 수 있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모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의 삶도 되게 쭉 지나가가지고 저도 잘 그 아내의 감정에 교감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10년이 지나 지금도 꽤 듣는 중인데 상대방을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진짜 몰라요. 설명을 다 해주셔야 되고 또 설명해주면은 요만큼 설명해주면 딱 요만큼만 알아듣거든요. 이러려면 맞아. 아웃풋이 이게 네, 나오는 맞아요. 진짜 그냥 프로그램 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명령어대로 나오는 존재들이라서 그걸 좀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남편분께서는 아내분을 저는 되게 T 100%인 사람이어가지고 이 어떤 일에도 사실 감정에 동요가 많이 없는 편이긴 하거든요. 되게 이렇게 다 계산하고 나아가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미를 통해서 좀 다른 생각과 다른 받아들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된 것 같고 저도 이제 살면서 놀랐던 거는 저는 이제 자취를 한 5년 정도 했었어가지고 혼자 이제 뭐 음식을 해 먹거나 그리고 웬만하면은 좀 절약형이어서 시켜 먹고 이런 것도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거침없이 또 몸에도 안 좋은 거를 먹는 걸 보면서 되게 저도 더 이렇게 좀 제재를 가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적절히 또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하니까 적절히 잘 줄여나가고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되게 부부 생활의 표본, 되게 표준 같은 삶을 살고 계신데 저도 아내랑 이 주파수 따지면 아내는 막 이러면은 저는 되게 이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맞물리면서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 주파수의 이 코드가. 그 나중에 한 좀 살면은 이게 하면서 저 사람이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 삶을 내 삶에 이렇게 섞어가는 그래서 중간 색깔 물감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삶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게 두 번의 삶을 통해서 한 번 더 느낌이다. 네, 저 진행 괜찮죠? 네. 그러면은 이제 토부의 이제 시그니처 질문인데 두 분께서 토부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저는 정말 심플합니다. 우리 세봄이가 무조건 토부다. 본인의 그런 히스토리와 함께 또 저를 이쪽으로 또 인도해 줘가지고 근데 끌려오시면서 어떠한 의견 같은 거 없으셨나요?
저는 특별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디자인에 대한 좀 의견이 있었어요. 어떤 그 야하드 반지를 아,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플랫하고 약간 네, 넓은 그게 거기에 되게 그 문양이 아 개발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문양이어서 뉴런이라고 그러거든요. 뉴런 그 뉴런 모양. 제가 자꾸 야하드 반지라고 하나? 그 뉴런 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로운 해석이네요. 포도가지가 뉴런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세범님께서는 저희랑 알고 계셔가지고 저는 뭐 저도 되게 심플해요. 그냥 사실 남편도 안 정해졌는데 내 남편이 될 사람은 포도 반지를 껴야 한다. 약간 이런 설치기에서 이제 그냥 진행했죠. 다행히 잘 받아줘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수많은 반지를 보셨을 텐데 그 중에 딱 가난 반지를 결정하신 이유가 저는 사실 그 처음에 이제 공개하셨었을 때부터 그 스토리를 듣고 이제 마음을 그때부터 굳혔었거든요. 그래서 가서도 사실 뭐 더 보지도 않고 맞아. 그냥 가난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스토리가 되게 마음에 되게 남았었던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실 때 이제 그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반지에 표현하셨다고 하는데 그 정말 부부의 삶이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려면 우리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어야만 할 것 같아서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믿고 약속하신 땅으로 잘 들어가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반지였기 때문에 되게 망설임 없이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난 반지를 이제 안 빼시죠? 평소에도? 뺍니다. 네. 왜? 아니, 일단 저는 네. 좀 이게 아까워가지고 아까워서? 기스나는 걸 너무 싫어해서 약간 평소에 아. 낄 때도 되게 조심히 끼는 편인데 이제 집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손을 더 이렇게 자유롭게 쓰다 보니까 이제 약간 상하는 게 싫어가지고 계속 빼놓기는. 하나 좀 제안을 드리자면 이게 반지를 뺐다 꼈다 하다가 잃어버린 분들이 꽤 계세요. 저는 그래서 반지는 기스가 나든 말든 그냥 끼고 계시는 걸 많이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잃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특히 너 잃어버리면 큰일 나. 그래서 이 반지를 이제 껴보시면서 그래도 문득 이 반지의 의미를 한번 되새길 수 있었던 그런 일이나 혹은 경험들이 있었으면 그냥 이렇게 반지를 보면 아 나 유부지, 나 남편이지 약간 이런 이제- 신분에 네 맞아요. 그 신분을 늘 이제 상기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남편이랑 좀 이렇게 다투고 너무 빡이 친 채로 이제 빡이 친 아니, 이제 회사에 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막 근데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도 너무 이 분노가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당장 이 카톡으로 이 장문의 카톡을 보내서 이 사람에게 이 나의 지금 마음을 알려야겠다 하다가도 이제 이렇게 반지를 보고 참을 때가 있어요. 아 그래 이렇게 그래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정말 그때 진심으로 진짜 마음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들어가서 참고 남편과 잘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 잘 풀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잘 푼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은 1년 차를 지나고 있는 결혼 선배로서 주변 결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결혼을 장려하시는지. 저는 당연히 장려하고요. 이게 뭐야 어색하다. 장려하고요. 이유는 확실히 혼자 살 때랑은 그 인생의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만 생각하고 이제 내 길만 생각하고 이런 게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이나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인간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더 성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꼭 결혼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세범님은? 결혼 저도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한때 되게 사도바울처럼 홀로 강약길 가겠다고는 그 선전을 외친 적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이렇게 독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에서는 되게 나름 K 장녀여가지고 이렇게 감정 표현도 잘 안 하고 이게 힘든 얘기도 잘 안 하고
우리 가족이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뭐 경제적인 압박 뭐 그런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약간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남편을 만나고 나서는 거의 뭐 그 남편 말로는 이제 4살 딸 하나를 키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반응이래. 유아퇴행을 하는 게 유아퇴행. 진짜로 약간 이제 그 마음 놓을 수 있는 상대를 만나면 이렇게 약간 퇴행하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퇴행하는 행보들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마음 놓고 많이 찡찡거리기도 하고 사실 뭘 하든 이제 남편이랑 같이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 혼자서만 이 정말 막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막막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니까 훨씬 든든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이. 저희 아내가 저희 교사거든요. 근데 아이나 혹은 주변 사람 대할 때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나한테만 대하면 이게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게 왜 나한테만 그래? 저 되게 억울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냐면 저 사람이 날 되게 의지하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 심리학적인 표현으로 안전기지라고 하더라고요. 안전기지? 그러니까, 네, 안전기지. 그러니까 내가 가장 마음을 이제 편하게 둘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이글루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밖이 정말 남극처럼 막 눈부라치고 거세고 뭐 힘들어도 이 이글루 안에 들어오면 안전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남편이라는 존재가 생긴 게 이제 안전기지가 생긴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전기지 안전하잖아. 왜? 아내분도 안전기지인 거죠? 안전하잖아. 왜 날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기지니까 이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이 앞으로 함께 이뤄가고 싶은 목표가 있다 한다면 저는 봄이랑 같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 네. 아이디어? 사업 같은 거 생각해요. 그 얘기 안 된 거였어? 아니 가끔 얘기하고 이게 더 그럼요. 그럼요. 해야죠. IT와 또 이 봄이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콜라를 팔고 좀 출간을 편하게 네.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진짜 거창할 거 없이 그냥 남편이랑 지금처럼 계속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제가 뭘 해야 할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정말 제 중심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같이 앞으로 살아가려면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내가 이 가정의 보탬이 되려면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이직을 이제 앞두고 있고 여러 갈림길에 있기는 하지만 뭐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가 그냥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있어서 아직은 잘 고민하고 있는 여정에 있습니다. 고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만나게 되고 모시게 돼서 너무 좋았고 덕분에 많은 좀 용기를 얻고 응원도 받고 또 두 분을 통해서 많은 도전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토부가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인연이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결혼을 장려하시는지 또 갖고 계신 고민이나 그 결혼을 준비하시는 후배분들에게 어떠한 인생의 멘토로서 그런 조언을 구하는 여정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토부가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